수학을 배워서 어디다 쓰나요? 이 질문은 학생들이 나에게 거듭 반복적으로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내가 학생들에게 거듭 반복적으로 말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크게 두 가지 서로 상반된 대답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학은 배워서 써먹을 곳이 없다 라는 대답이고, 두 번째 대답은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수학 배우면 써먹을 때가 진짜 많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대답을 해요. 그 두 가지 대답 중 첫 번째 대답으로 수학은 배워서 써먹을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학 공부가 싫어서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게임, 롤을 재밌게 하고 있다. 근데 롤을 하면서 내가 롤해서 어디다 써먹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를 재밌게 보면서 내가 이 드라마 보아서 어디에 써먹지?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 재미없어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수학 공부를 좋아하는 애들은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아요. 수학 공부를 싫어하는 애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수학은 배워서 써먹을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디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생물에서 배우는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의 그 하디예요. 하디라는 수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수학의 유용함은 쓸모없음에 있다. 아, 굉장히 모순된 표현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그 중에 가장 쓸모없는 것은 정수론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디라는 수학자도 수학이 쓸모없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쓸모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내가 체육 시간에 축구로 비유를 하는데, 우리 체육 시간에 왜 축구를 할까요? 내가 축구 선수 될 것도 아닌데. 당연한 이유로 체육 활동을 통해서 내가 근육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 육체적인 능력이 향상되고, 이 향상된 육체적인 능력이 일상생활에 써먹어요. 축구를 써먹는 게 아니고, 축구 공 차는 기술을 일상생활에 써먹는 게 아니라 축구를 통해서 향상된 기술이 써먹어요. 운동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운동하기 전에는 몸이 무거웠는데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몸에 근육이 딱 붙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똑같은 일을 해도 옛날에는 피곤했는데 몸이 가뿐해지고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운동을 통해서 육체적인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일상생활을 하는데 훨씬 더 좋은 것처럼, 수학을 공부하면 이 수학 공부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 사고력을 키워줘요. 그러니까 수학 자체는 일상생활에 안 써먹어요. 일상생활에 안 써먹는데 수학을 통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죠. 그 생각하는 힘, 그 사고력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써먹어요. 수학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뭐냐면 수학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뭔가 조건이 부족해. 왜 이렇게 조건을 좀 충분히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조건이 부족해. 뭔가 조건이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걸 구하래. 이런, 대부분 수학 문제가 이런 형태죠. 조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구하라. 이게 우리 일상생활하고 무척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되묻고 싶겠지만 진짜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황 판단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요. 부족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해요. 그게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대학에 가야겠다, 어느 대학 무슨 과에 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할 때 내가 이 점수 가지고 합격할 수 있나? 아니면 이 학과에 들어가면 미래의 직업 전망이 있나? 이런 걸 고민하면서 원서를 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원서를 쓴 사람은 없어요. 내가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 내가 사귀는 상대방, 내 입장에서는 여자죠.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나? 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연애를 하지 않아요.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내가 이 여자한테 대시를 해야 할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할지,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돼요. 뭐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예는. 심지어는 돈을 벌 때도, 내가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어떤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주식을 사진 않아요.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아파트를 사지 않는다고. 부족한 정보 속에서 내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돼. 우리 일상생활은 이것의 연속이에요. 부족한 정보 속에서, 완벽하지 않은 정보 속에서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일이고, 이것을 우리가 평소에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수학 문제 푸는 걸 통해서 뭔가 부족한 정보가 있는 것 같은 그 정보 속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이 능력, 이 연습, 이걸 퉁쳐서 사고력, 이 연습을 해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걸 써먹어요. 체육 활동이, 운동이 일상생활에서 써먹는 것처럼 수학 자체는 쓸모가 없지만 수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뭐 무엇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처음 출발이 뭐냐면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다.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왕한테 수학을 가르치는데 왕이 수학을 배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는 왕인데 좀 이 수학을 좀 쉽게 배울 수 없을까? 그때 했던 말이, 내가 이게 왕도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왕도가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 비유로 말하면 고속도로야, 고속도로. 이게 골목길로 가는 것보다 고속도로로 가면 훨씬 빠르지. 비유로 말하면 고속도로예요. 유클리드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왕님, 왕이시여. 왕 전하,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특별히 빠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아니, 왜 왕이 기하학을 배울까? 왕이 군사학을 안 배우고, 행정을 안 배우고, 왜 왕이 기하학을 배울까?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기하학은 기본적으로 논리체계예요, 논리체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기하학은 도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하학의 본질은 도형이 아니에요. 논리예요, 논리.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맥도날드는 햄버거 회사가 아니에요. 부동산 회사예요. 적당한 비유인지도 모르겠는데. 기하학은 논리를 배우는 거예요. 도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논리를 배워서 어디다 써먹는데? 설득할 때 써먹어요.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설득의 3요소.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이 설득의 3요소 중에 로고스가 논리예요, 논리. 내가 상대방을 설득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논리가 필요해요. 논리를 쓰지 않으면 설득이 안 돼. 그러면 이 논리는 뭘로 배우냐? 방금 얘기했듯이 기하학으로. 달리 말하면 수학을 통해서 논리를 배워요. 수학을 통해서 논리를 익혀놔야 내가 상대방에게 논리적인 빈틈이 없는 설득력 있는 설득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논리가 없으면 뭐 인터넷 같은 데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사람들 게시판 같은 데서 글을 올리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로 막 자기 말 옳다고 주장하고 네 말 틀렸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논리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논리가 있으면 그렇게 설득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방향이 무엇인지 쭉쭉쭉 논리 있게 설득을 하는 거죠. 재밌게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도 뭐냐면 논리를 이용해서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논리 있게 말하는 것도 잘해요. 왕이 자기가 신하한테 어떤 일을 시킬 때 너 내 말 안 들어? 죽어! 이렇게 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시키면 역사의 폭군으로 기록이 남겠지. 어떻게 해요? 설득하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득을 한단 말이죠. 물론 안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논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 때 최만리가 반대 상소를 냈을 때 세종대왕이 설득을 했죠. 어떻게 설득해? 논리를 가지고 설득했지. 그런 거예요. 이 내용들이 우리가 계속 써먹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수학을 가르칠 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의, 정리, 증명. 지읒. 내가 정의, 정리, 증명을 엄청 강조해요. 수학은, 내 말이 좀 이상하게 느끼겠지만, 수학은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비유로 말하면, 아까 축구 이야기로 하면, 체육 시간에 축구를 배우는 이유가, 볼 컨트롤 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축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 선수를 만들려고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수학 시간에 계산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수학 시간에 미분적분, 물론 뭐 미분적분은 쓸모가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학을 가르치는 목적은 정의, 정리, 증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어, 이것만 가지고도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짧게 얘기하면 어떤 단어를 정의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 이게 주장하는 바지, 주장하는 바.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주장하는 바. 그리고 그것을 증명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수학, 서술은 주관식 답안 작성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답을 얻고 답은 5야 라고 말을 하고 어떻게 해서 5가 나왔어? 라고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서술형 주관식 답안 작성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정의, 정리, 증명이 수학에서 핵심 내용이고 이게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이게 수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계산을 빨리 한다? 이거는 수학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수학은 아니에요. 공식을 외운다? 수학 시험을 보기 위해 필요한 거지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은 정의, 정리, 증명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 정리, 증명으로부터 뭘 배우냐면 상황 판단하는 방법. 부족한 정보로부터 내가 논리적인 구조를 가져와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판단하는 방법. 그게 수학이에요. 수학. 자, 수학 내용을 다시 이어가면 수학을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 대답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써먹을 것이 없다. 두 번째는 반대로 상반되게 네가 몰라서 그렇지 수학 써먹을 때 많다. 근데 첫 번째인 수학을 배워서 써먹을 것이 없다 라는 측면에서 왜 우리가 수학을 배워야 하는지, 쓸모없는 수학이 왜 쓸모가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